자, 이제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두 점 0,3과 2,2 이것과 직선 y는 x-2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BP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서 보시면은 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y축이고요. 여기가 이게 x축이라고 한번 해보죠. 직선이 좀 삐뚤어졌는 x축이 좀 삐뚤어졌는데요. 자, y는 x-2의 그래프를 그리면 x절편이 2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2. 그러니까 뭐 이런 직선 정도가 되겠죠. 0,3은 한 이쪽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a 0,3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2,2니까 뭐 한 요 정도쯤 있을까요? b가 2,2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P라는 점은 직선 Y는 X-2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에 있는데 AP 플러스 BP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P점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P점이 뭐 적당히 어디에쯤에 있다고 여기 있다고 한다면 AP 그러니까 A에서부터 P까지 그리고 B에서부터 P까지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그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면 우선 A점이든 B점이든 Y는 X-2라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대칭이 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 되게 그리면 B점을 한번 대칭되게 그려볼까요? 그럼 B점이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래서 대칭되는 점을 B-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그 점이 뭐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A,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AP의 길이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BP의 길이가 여기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킨 거니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겠죠. 따라서 BP의 길이는 어디의 길이하고 같아지냐면 B-P의 길이하고 같아집니다. 즉 AP 플러스 BP는 결국엔 AP 플러스 B-P의 길이하고 같은데요.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은 결국 AP 플러스 B-P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이 되려면 P점이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굽어진 것으로 더해지면 최소값이 될 수 없겠죠. 즉 A점과 이렇게 B-점을 이었을 때 그 A점과 B-점을 이은 그 직선이 Y는 X-2하고 만나는 점 여기가 P점이 됐을 때 최소값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은 A점하고 B-점의 거리 대칭시킨 B-점의 거리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Y는 X-2의 대칭이 된 B점이 Y는 X-2의 대칭이 된 점 B-점을 찾는 게 먼저겠네요. 자, 그러면 B하고 B-를 이은 선분에 중점이 있겠죠. 그 중점이 바로 이 점이 될 텐데요. 그 중점은 다시 Y는 X-2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중점을 구해보면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 점이 직선 Y는 X-2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죠. 따라서 2분의 B 플러스 2는 2분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는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하면 B 플러스 2는 A 플러스 2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요. A 마이너스 B는 4라는 식이 하나 성립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B와 B-를 이은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y는 x-2의 기울기. 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대칭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얘가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 y는 x-2의 기울기는 1이에요. 따라서 bb-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b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죠. bb-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은 a-2분의 y의 증가량은 b-2가 돼야 되고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이제 조금 더 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b-2가 되어서요. 이 식은 a 플러스 b가 4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구했던 1번식과 지금 방금 구했던 2번식을 연립으로 풀면 1과 2를 연립으로 풀면 두 식을 더해주면 2a 값은 8이니까요. a 값은 4가 나올 거고요. a가 4면 b는 0이 되겠네요.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b-점이 나왔네요. b-점은 4,0이 되는 거죠. 따라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은 결국은 A, B- 이 선분의 길이에요. 따라서 이 선분의 한번 길이를 구해볼까요? 루트 얘가 4,0이니까요. 얘가 4,0이니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6 플러스 9 따라서 루트 25 즉 5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했나요? 복잡하지는 건 아니고요. 복잡한 건 아니고 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대칭을 이용한 거죠. 근데 이 대칭은 지금 y는 x-2에 대한 선분의 대칭이니까 어떤 점이 특정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구할 때는 첫 번째 그 대칭인 점과 원래점의 중점은 대칭을 되게 하는 그 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원래점과 대칭인 점을 이은 직선은 y는 x-2와 같은 이 대칭을 시키는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두 개를 이용하신다면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4번 문제 해결을 했고요.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그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점 P가 있어요. x축 위에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이 x제곱 플러스 y-3제곱은 2. 그러니까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 위에 q가 있다고 합니다. 이 q에 대해서 5,2에 대해서 AP 플러스 PQ의 최소값을 구하라. AP 플러스 PQ의 최소값이네요. AP 플러스 PQ의 최소값. 그럼 아까 우리가 14번 문제와 비슷하게 AP 플러스 PQ인데 이게 꺾여졌잖아요. 그럼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이 A점을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죠.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보면 A 다시점이 5,-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A 다시점이 이제 여기에 왔어요. A 다시점이 여기에 왔을 때 AP 플러스 PQ니까요. AP의 길이나 그 다음에 A-P의 길이나 같아요. 따라서 AP 플러스 PQ를 하기 위해서는 A-P 플러스 PQ를 하면 되는데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가 여기에 있으면 곤란하겠죠. P는 거기에 있는 점이 아니고 Q점과 A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Q점과 A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그 선분이 직선이 만나는 여기가 P가 되었을 때 AP 플러스 PQ 여기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Q점도 마찬가지로 원 위에서 돌아다녀요. 그럼 Q점이 여기가 있으면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Q점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AP 플러스 PQ가 최소가 되려면요. Q점이 여기에 있으면 AP 플러스 PQ가 최소가 되질 않겠죠. 어디에 있어야 최소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Q가 이 중심, 원의 중심하고 A 다시점을 연결했을 때, 원의 중심하고 A 다시점을 연결했을 때
그 연결한 선분이 만나는 여기가 바로 Q점이 됐을 때 AP 플러스 PQ가 최소값이 됩니다. AP, 여기가 이제 P는 여기가 돼야 되겠죠? P가 2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P, PQ, Q, Q까지가 최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원의 중심 0,3으로부터 어디까지? A-점 5,-2까지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 이거 거리가 얼마죠? 루트 25 플러스 25니까요. 5 루트 2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가 되죠. 따라서 AP 플러스 PQ의 최소값, AP 플러스 PQ의 최소값은 5 루트 2에서 루트 2를 뺀 4 루트 2의 값이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그 최소값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선분의 최소값이라는 건 그 선분이 일직선으로 놓여있을 때가 최소값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P점이나 Q점들이 어디 위에 있다, 위에 있는 점들은 고정된 점이 아니에요. 고정된 점이 아니고 어떤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P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P가 여기에 왔을 때, 이 점에 왔을 때 AP 플러스 PQ 플러스 이 AP 플러스 PQ의 값이 최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6번 문제인데요. 16번 문제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하나 잘 따져 가시기만 한다면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이제 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려고 하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fxy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뭔가 도형이라든가 그래프가 있겠죠. 그 도형을 원점에 대해서 먼저 대칭 이동을 한 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gxy는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hxy는 0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한 번씩 이제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을 보시면 g -x, -y는 0. 자, 이 도형이 도대체 어떤 도형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얘는 먼저 gx, y가 된 다음에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 같죠? 따라서 fx, y는 0을 g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g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죠. 따라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 y는 0이 돼요. 그런데 얘를 다시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또 어떻게 대칭 이동을 해야 되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fx를 원점에 대칭 이동을 했다가 걔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요. 그럼 다시 제자리가 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옮기기 전에 x, y는 0. 이거하고 일치하게 되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점이 여기에 있었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걸 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실까요? 니은을 보시면 hy, x예요. hy, x.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한 걸까요? 자, 먼저 f, x, y는 0을 h로 가야 되니까 h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h, x, y는 0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거는 x하고 y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x하고 y 자리가 바뀐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얘가 x하고 y하고 바뀌는 거죠. 그럼 얘가 y, x가 돼요. 그럼 이것도 아까 기억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점이 이렇게 있어요.
y는 x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는데 얘를 먼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을 시켜요. 그게 hx, y는 0인데 얘를 다시 또 y는 x에 대칭을 시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죠.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죠. 그럼 이거는 여기 h라고 쓰면 그렇죠.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킨 것이 얘인데 얘를 다시 또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이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뭐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거니까 얘는 f x, y는 0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도 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디귿을 보면 디귿은 좀 복잡해요. 디귿은 좀 보시면 디귿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g y, x는 0이 어떻게 된 건지를 따져봐라 이거죠. 얘는 도형 hx, y하고는 0과 일치한다? 얘를 한번 보죠. 얘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fx, y는 0을 g가 된 거니까 g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죠.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일단 g가 돼요. g, x, y는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일단 y하고 x 자리가 바뀌고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인 거죠. 자, 그럼 y하고 x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거든요.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y, x는 0이 돼요. 그런데 얘를 다시 g에 마이너스 x는 0이 되게 평행 이동을 시켰다는 대칭 이동을 시켰다는 거는 y에 그러니까 x 좌표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붙고 y 좌표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어떤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점 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실까요?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어떤 것을 원점 대칭을 시켰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요. 그걸 다시 원점 대칭을 시키면 걔는 어디에 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자, 그래프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것 같아요. 자, fxy는 0. 원래 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원래 점이 여기에 있었는데 얘를 gxy가 되게 했으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첫 번째. 그런데 이거를 다시 y는 x 직선을 그려보면 y는 x 직선이 뭐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되죠. 네.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하시고 y는 x에 대해서 얘를 대칭을 시키라고 했어요. 자, 얘가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이쪽으로 왔죠. 여기서 이쪽으로 왔죠. 근데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죠. 그럼 다시 여기로 오죠. 근데 얘를 다시 어떻게 해요? 얘를 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여기로 와요. 그럼 결국은 얘로 갔다가 얘로 왔다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 여기서 여기로 대칭 이동을 시켰다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잖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결과는 뭡니까? 그쵸, 얘가 h, x, y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3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라가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이고, 갈수록 이제 문제들이 좀 복잡해지네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도 보시면은 fx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다. 오른쪽이 아니고 아래에 있는 좀 희끄무레하게 생긴 이거죠, 이거. 얘가 원래는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뭐 이렇게 있는 이 도형을 요거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도형이 뭔가를 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먼저 f에 x, y가 있었는데요. 얘가 x는 그대로 있는데 y가 마이너스 붙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이동을 먼저 했겠죠.
그럼 이 이동이 나타내는 게 뭔가요? y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킨 거네요.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얘가 결국 어디로 간 거예요? f x-1, 1-y로 갔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fx-1이 됐다는 거는 아시죠? x축의 방향으로 식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 간 게 아니고 1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냐?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 식을 이쪽을 이대로 놓고 보시면 곤란하고요. 마이너스 y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즉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y 대신에 y-1이 들어간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이 이동에서 다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 문제는 여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가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을 이렇게 바꾸셔서 생각하는 게 조금 의미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x축 대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이 그림을 x축 대칭을 먼저 해봅시다. 얘가 x축으로 대칭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x축으로 대칭이 되면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이런 그림. 그런데 이런 그림을 다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1,1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동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잠시만요. 그래프를 좀 이상하게 그렸네요. 이런. 다시요, 다시. 자, 요거를 보시면 잘못 그렸네. 잘못 그릴 수도 있죠. 다시요. 다시 그리면 자, 먼저 x축 대칭되게 얘를 x축에 대칭되게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그림을 그림이 좀 왜 이상하죠? 이 그림이 아닌가 본데요. 문제가 잘못됐나? 자, 문제는 맞게 그려진 것 같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그림하고 좀 다른가요? 그림이 좀 다르네요. 그림이 요 문제는 이 문제는 그냥 보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랑 그림을 같이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없네요. 지금 이 그림이 문제가 좀 여러분이 갖고 계신 프린트하고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걸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저랑 같은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먼저 x축으로 대칭을 시키라고 했으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x축에 대칭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에 대칭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네요. 이렇게 그리시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이렇게 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따라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평행이동되는 그래프는 이 그림이 되면 되는데 지금 문제 자체가 잘못돼서 보기에는 맞는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를 푸실 때는 이제 그림에 맞게 하시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문제집은 좀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 과정은 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이요. 18번 문제를 보시면 18번 문제는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중심이 원점이 된대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된다. 자, 여러분들 평행이동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평행이동을 하거나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요. 평행이동이거나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위치만 바뀌는 거죠. 대칭이동 말고 평행이동을 하면 위치가 바뀌게 되지만 위치는 바뀌어요. 그렇지만 뭐는 바뀌지 않죠? 크기나 모양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뭐 그대로 원래 것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위치가 바뀐다는 거는 중심이 바뀌는 거니까 원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 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그 다음에 원래 있던 4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요. 4 더하고 1만큼 더했으니까 여기도 4 더하고 1만큼 더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원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 즉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1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3. 이었던 원인데 얘가 중심이 원점으로 갔대요. 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죠? 마이너스 1만큼이죠.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며 반지름의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r의 값은 2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그래서 4가 18번의 답이 되겠습니다.